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우크라이나 현지 전황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취득한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 댓글을 보면 아니 다른 언론들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당신만 지금 왜 이러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언론들은 통신사, 러시아 통신사 뭐 이런 통신사들 언론 뭐 받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들이 그렇게 신뢰가 되시면 저를 안 믿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다른 언론들은 그냥 러시아발 통신사 기사 받아 적는 게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진실이다라고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그냥 이 현지에서 있는 이 SNS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발표 이런 건데,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발표는 그들이 우리는 이렇게 격파했다라고 하면서 사진, 자료, 영상 공개를 같이 해요.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 발표는 뭐냐? 그냥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차 1000대 이상 격파했다. 장갑차 뭐 2000대 이상 격파했다. 이런 말밖에 없고 자료,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주장만 있어야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그래서 제 기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린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신의균의 국방TV, 쿤사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계속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화끈한, 그리고 야 러시아군이 이거밖에 안 되냐, 야 어떻게 이러냐 라는 그런 거 느낄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꼬리를 말고 협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전략 거점인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승기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무려 4개 여단을 동원한 파상 공세로 북부 포위망을 뚫고 증원병력 투입에 성공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아조프 연대, 영토 방위군 등의 전력이 합세해서 마리우폴의 포위망을 빠르게 파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군이 큰 타격을 받고 패퇴 중이라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3월 15일 밝혔습니다. 현재 마리우폴 시내에는 러시아군 제11 공정여단, 제346 해군 육전여단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대 전술단이 진입해 있는데요. 이들은 아조프 연대와 영토 방위군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지난 며칠 동안 큰 피해를 입고 남서 방면으로 패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 북부 지역에서 4개 여단 병력을 동원해 러시아군의 마리우폴 포위망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포위망이 뚫리면서 러시아의 마리우폴 공략 병력이 빠르게 와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수의 군함을 마리우폴 남서쪽 해안도시인 베르단스크에 보냈는데요. 해당 선박들이 증원병력을 싣고 온 것인지 마리우폴에 고립된 러시아군 병력을 탈출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조프에 접한 항구도시로 러시아가 개전 초기부터 노렸던 전략 거점인 마리우폴은 약 3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러시아군 포위망이 분쇄되고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최소 한두 개 사단급 병력의 피해를 입었다는 마리우폴 전선, 앞으로 러시아군 장병들에게는 두고두고 역사의 악몽으로 회자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러면 마리우폴 도시 하나를 점령 못하겠습니까? 그 마리우폴은 바로 옆에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 바로 옆에 있으니까 러시아가 병력을 동원하기 아주 용이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보셨다시피 마리우폴은 이 러시아군 영역으로 빨간색으로 덮여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점령을 못하고 이제 드디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포위망을 뚫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 주장과 함께 주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은 반드시 자료, 사진, 자료, 영상 같이 공개를 하죠. 자, 이러니 러시아군이 다 이기고 있다 라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정말 놀라운 사진들 보시겠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얼마나 집요하게 또 잔인하게 공격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얼마나 지금 겁에 질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자신들의 지금 조준경에 보이고 있는 영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 러시아군의 장갑차가 있죠. 이 장갑차에 일단 포탑을 날려버립니다. RPG-7 같은 거로 포탑을 날려버리고, 또는 포탑이 없는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이 상부에는 무장, 그 무장을 공격해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격이 날아오기 때문에 장갑차 내부에는
기계화 보병들이 탑승하고 있죠. 그러면 기계화 보병들이 하차 전투를 해서 이 공격하고 있는 적에 대한 대응 사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상상을 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군의 K200 장갑차 또는 지금 만들고 있는 최신 장갑차인 K21 장갑차, 그 이전에 아주 오래된 구형 장갑차였던 M113 장갑차, 뒤에 보병들이 하차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해병대가 타고 있는 KAV-7 수륙 양용 장갑차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램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지죠. 그렇게 해서 이 문을 밟고 우리 보병들이 뛰어내려서 양쪽으로 산계해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장갑차들, 우리 지금 3기갑 여단이 가지고 있었던 BMP-3 장갑차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어를 열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램프를 내려서 오는 것과 도어를 열고 뛰쳐나오는 것의 차이를 지금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장갑차가 지금 돈자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이 장갑차 밑에 뭔가가 보이죠? 이게 러시아 보병들이 발이에요, 발.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이 장갑차를 사냥하기 위해서 대기를 딱 하고 있다가 먼저 상부의 무장을, 그 무장이 포탑이면 RPG-7을 쏘아서 포탑을 날려버리고, 그러면 포탑 날아가니까 이제 하차 전투하려고 확 뛰내리는데, 그 세팅을 하기 전에 이 아랫부분에 기관총을 딱 겨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발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사격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보병들이 다리를 전부 기관총에 맞고 전부 그냥 다 넘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의 장갑차들은 램프를 탁 내려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기관총으로 보병의 다리를 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겨냥해서 기관총을 쏴버리니까 내려오는 족족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뭐 죽지는 않아도 완전히 다리가 다 그냥 기관총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전투를 못하는 것이죠. 또 이런 상황에서 이 장갑차 조종수가 겁에 질려갖고 만약에 뒤로 후진했다, 그럼 아군을 밟아 죽이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때려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갑차들 하나하나를 골목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연막탄 어마어마하게 터뜨리고 지금 이쪽에 연막탄 터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아마 연막탄을 터뜨리고 뒤로 후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병들은 내려 있고 보병들이 지금 겁에 질려서 이쪽으로 좀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다리는 보여요. 어떻게 됩니까? 사격해서 다리를 다 없애버리죠. 지금 보병들이 제대로 된 보병이라면 나와서 전투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장갑차에 앞으로 못 나오고 있고 뒤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발을 향해서 기관총 사격이 들어가죠. 완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조프 연대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이야 놀랍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리우폴이 여기인데, 이 마리우폴 도시 하나를 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만큼이나 내려와서 장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이 러시아군이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탈출을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공백기, 이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의 4개 여단이 더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마리우폴을 지키고 있던 아조프 연대와 36 해병 여단이죠. 뭐 그쪽은 해군 육전대인데 우리로 지금 해병 여단이 합류를 해서 지금 완전히 포위망을 뚫었고, 그리고 이 외곽에서 4개 여단이 러시아군을 때리고 있다. 지금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옆에 있는 베르단스크라는 그 마리우폴에서 한 50km 남서쪽으로 떨어진 항구로 러시아군의 군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군함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작은 초계 함정들이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물자를 내리고 있고, 근데 이 물자 보면 탄약 일부 그리고 전투식량 이런 건데, 이거 가지고 뭐 몇 사람 입에 붙이고 또 몇 사람이 이거 가지고 사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보급 체계 다 무너졌고, 이 배가 전투를 계속하기 위한 지원 세력인지 아니면 탈출을 하기 위한 건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진행되고 있고, 그 마리우폴을 3주간 두드렸는데 결국 연대 하나가 지키고 있던 도시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이제는 러시아군이 패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러시아군 도대체 뭐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뭐냐라고 하는 한심함의 극단을 또 봅니다. 키우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에 유리하게 전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키우 서쪽에서 이르핀 지역으로 증원되던 러시아군 최정예 차량화 소총부대 하나가 우크라이나군 공수부대의 매복에 걸려 괴멸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키우 서북부 이르핀 전선을 증원하기 위해 남하하던 러시아군 차량화 소총 여단이 매복한 우크라이나군 경보병들에게 괴멸당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키우 서쪽 교외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러시아가 이르핀 전선 돌파를 위해 제37 독립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을 급히 투입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부대는 동부 군광구 소속의 전략 예비부대로 과거 제5 근위 전차 사단을 모체로 개편된 최정예 부대 중의 하나였습니다. 러시아 37회단 소속의 대대전술단 일부는 이르핀을 증원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도로를 따라 빠르게 동진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도로 주변 곳곳에서 대전차 무기를 휴대하고 매복 중이던 우크라이나군 공수군 병력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군 제25여단 병력은 T-72B3 전차와 MT-LV 장갑차 등의 장비를 갖추고 빠르게 남하하던 이들에게 대전차 무기 공세를 퍼부으며 순식간에 최전방 차량과 최후방 차량을 막고 고립된 차량들에게 화력을 퍼부었는데요. 공포에 질린 러시아 차량들은 살림으로 상계해서 기동력을 잃고 결국 괴멸되었습니다. 이번에 괴멸된 부대는 대대전술단 규모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대명에 근위라는 이름이 붙은 러시아군의 정예부대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면 당분간 러시아의 군사력 회복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키우를 동쪽에서 치기 위해서 서북쪽에서 우회 기동하던 러시아군 부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화, 근위 차량화, 그러니까 근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치면 수방사 소속의 아주 강력한 부대들이고 차량화, 즉 기계화 부대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가. 장갑차와 전차가 도로나 이 개활지가 아니고 숲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입니다. 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계화 부대는 기동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보병의 밥이 됩니다. 예전에 기마부대가 말을 타고 계속 달리면서 적 보병들, 즉 창병들, 군병들을 짓밟을 때 기병이 무서운 것이지, 기병이 움직이지 않고 들판에 서 있으면 그거는 뭐 군병들에게 나 잡아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 기병이라고 하는 기갑, 장갑차 이런 것들은 계속 달리면서 전투를 해야지 서는 순간 끝입니다. 근데 숲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뭐 다 부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있다면 부수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달릴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숲에 들어가는 순간 끝이에요. 왜? 기동이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격을 당하고 사냥을 당하게 되죠. 현재 전황도를 보면 이 서북쪽에, 여기 키우입니다. 키우 서북쪽에 굉장히 많은 러시아군이 진을 치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회 기동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 남쪽을 에워싸려고 내려오는데, 여기에 내려오는 5여단, 37여단 이 병력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경보병 부대죠. 그 특수부대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대전차 화기들에게 박살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98여단, 31여단이 이르핀 쪽을 때리고 있고, 또 32여단은 뒤에서 들어오는 증원병력들, 우크라이나의 증원병력들이 지금 예비부대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뒤에서 막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또 45여단은 이 드네프르 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막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이르핀 쪽에서 막히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6번 도로를 타고 키우를 치려고 내려오던 이 부대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수부대에 걸린 겁니다. 왜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여드렸지만 무전 다 도청당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누가 오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부대들이 딱 오는 이 도로 양쪽에 숲을 있는 곳에 딱 매복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맨 앞차, 맨 뒷차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니까 이 장갑차와 전차들이 패닉이 돼가지고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숲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이건 지금 무슨 뭐 거미줄에 갇혀가지고 파리가 호적거리다가 죽은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여기 이 나무만 치고 나가면 저기 들판이 보이네? 그래서 숲을 치고 나가야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꼼짝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백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당황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미사일 맞고 파괴되고,
이런 상황을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투에서만 대대전술단 정도 크기 하나의 부대가 경보병이 뭡니까? 중화기가 없는 보병들이 경보병 아닙니까? 그 경보병들에게 이렇게 사냥을 당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러시아군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들의 신분증을 다 취득해보니까 19살에서 21살. 우리 군인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우리 군인들 20살, 21살, 22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신무장, 그리고 기량 제대로 교육을 받아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싸울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리고, 그리고 정신무장 안 돼 있고, 그리고 교육훈련 제대로 안 돼 있고, 했다 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전차가 지금 이런 나무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죽는 겁니까? 황당한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유리한 전황이 조성되고 러시아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자 결국 협상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 현황을 발표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휴전을 위해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회담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월 14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현지 시각으로 3월 14일 심야에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현재 우리는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번 전쟁을 공정한 평화로 끝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와도 화상회담을 진행했다 라며 협상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 대표단은 러시아 대표단과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가장 최근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기로는 내용이 꽤 괜찮았다고 들었다 라며 협상이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조건들을 상당 부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월 13일 화상으로 러시아와 정전 협상을 가졌지만 통신망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회담이 보류된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회담직 시작 전에 발표한 3대 요구사항으로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지, 러시아군 병력 철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거의 모든 전선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일부 전선에서는 고립이 심화되어 부대 단위로 투항하는 등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러시아가 엄청난 숫자의 포로라는 부담을 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꽤 괜찮은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전황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 미국의 유럽 사령관을 했던 예비역 군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러시아군은 앞으로 아마 2주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의 탄약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러시아가 미국처럼 장기간의 전쟁을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완전히 허장성세, 허당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탄약도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러면 2주일 안에 뭔가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도시 하나 점령 못하고 완전히 3주 동안 에워싸고 두들겼는데 결국 도시 하나 점령 못하고 국경에서 20km 떨어져 있는 하르키우 개전 첫날부터 때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러시아군의 능력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곳곳에서 패퇴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휴전 딱 하면은 고립된 병력들 전부 포로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전보장 또 적대행위 금지, 전면 철수 이제 이런 것들 이러면서 젤렌스키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뭐 나토 가입 포기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는. 자, 그래서 러시아의 체면을 좀 살려주는 상황에서 돈바스 지역 안 그래도 골치 아프니까 그냥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가 많았던 바로 그 지역 그냥 넘겨주고 크림반도 그래 넘겨주고 그리고 남은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이제는 내전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통치하자라는 생각을 젤렌스키가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어쩌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래 그 골치 아픈데 떼내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체면을 약간 살려주는 대신 피해 보상금 많이 받고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 떼주고 나머지 피해 보상 많이 받고 그리고 안전보장 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과연 러시아가 원한 거냐?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만약에 휴전이 성립된다면 러시아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이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전황 알려드립니다. 신인근의 군사TV,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